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오히려 몸을 해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보충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은 몸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좋다고 믿고 드신 것들이 때로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복용하고 계시는 5가지 건강보조식품의 숨겨진 위험성과 그 대신 어떻게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신 보충제가 있으시다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 더 희망적인 방향으로 건강을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챕터 1 고용량 항산화제의 숨겨진 함정. 항산화제가 젊음의 비결이다. 암을 예방해 준다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비타민 E나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제는 마치 만능 보약처럼 여겨지고 있죠.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주변 지인들로부터도 나이 들면 꼭 먹어야 한다는 권유를 받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항산화제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수십 년간 진행된 대규모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고용량 비타민 E를 장기간 복용한 그룹에서 오히려 폐암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고, 베타카로틴 역시 흡연자들에게서 폐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출혈 위험입니다. 비타민 E는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어서 다른 혈액 희석제와 함께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영자님이라는 63세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피부 노화가 걱정되어 비타민 E를 매일 2알씩 거의 2년 동안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좀 나아진 것 같다며 만족해 하셨어요.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상처만 나도 피가 계속 흘러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어느 날 요리하다가 칼에 살짝 베었는데 20분 넘게 피가 멈추지 않아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때서야 병원을 찾아오신 거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소판 기능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용하고 계신 약물을 확인해보니 바로 고용량 비타민 E가 원인이었어요. 그분께 비타민 E 복용을 중단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좋은 줄만 알았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다행히 복용을 중단한 후 2주 정도 지나니까 출혈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분은 지금도 무작정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라며 조심스럽게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답니다. 그렇다면 항산화 효과를 어떻게 안전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말이죠. 자연 상태의 항산화 물질들은 여러 성분이 균형 있게 섞여 있어서 부작용 없이 우리 몸에 도움을 줍니다. 색깔이 진한 채소들을 생각해 보세요. 시금치, 당근,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식품들에는 비타민 E나 베타카로틴뿐만 아니라 수백 가지의 다른 항산화 물질들이 함께 들어있어요. 견과류나 씨앗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실천 팁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 식사에서 최소 2가지 색깔 채소를 곁들여 드세요. 아침에 당근 주스 한 잔, 점심에는 시금치 나물, 저녁에는 토마토 샐러드 이런 식으로요. 둘째, 견과류를 한 줌씩 규칙적으로 드시면 안전하게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호두나 아몬드를 하루 15알 정도면 충분해요. 기억하세요. 알약에 건강의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식탁 위에 답이 있다는 것을요. 챕터 2 칼슘 과잉 섭취의 무서운 역설. 뼈가 약해지고 있으니까 칼슘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말에 불안해하셔서 칼슘제를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남성분들도 나이 들면 뼈가 부러지기 쉽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미리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뼈만 튼튼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벽에 쌓여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생률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혈관 석회화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성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성규님이라는 72세 남성분이셨는데 골다공증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크셨어요. 몇 년 전에 친구분이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상을 입은 걸 보시고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칼슘제를 권장량의 거의 2배 가까이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뼈가 튼튼해지는 것 같다며 만족해 하셨어요. 실제로 1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도 수치가 조금 올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와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검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관상동맥의 석회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거든요. 그분께 복용하고 계신 약물과 보충제를 모두 확인해 봤더니 칼슘제가 문제였습니다. 하루에 1500mg 이상을 거의 2년간 드셨던 거예요. 그분은 뼈를 지키려고 한 일이 심장을 망가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정말 충격받아 하셨습니다. 칼슘제 복용을 중단하고 대신 적절한 식사와 운동, 그리고 심혈관 관리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6개월 후 다시 검사해보니 더 이상의 석회화 진행은 멈췄고 가슴 답답함도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지금은 조급하게 많이 먹으려 했던 게 실수였다며 균형 잡힌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칼슘은 혼자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비타민 D가 있어야 장에서 흡수가 되고 적절한 운동이 있어야 뼈로 들어가고 마그네슘 같은 다른 미네랄들과의 균형도 맞아야 합니다. 그냥 칼슘만 많이 드신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뼈 건강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자연스러운 방법부터 시작해 보세요.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가 만들어져서 칼슘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또한 체중 부하 운동, 즉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이 뼈를 자극해서 칼슘이 뼈로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15분 정도만 햇볕을 쬐어 보세요. 겨울에는 20분 정도면 됩니다. 둘째, 두부나 멸치, 우유처럼 흡수가 잘 되는 식품으로 기본적인 칼슘을 채우세요. 하루 70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보충제는 혹시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세요. 기억하세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하게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챕터 3 은행잎 추출물의 달콤한 환상.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치매가 올까봐 무섭다. 이런 걱정들 정말 많이 하시죠? 특히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나면 혹시 내가 치매 초기 단계는 아닐까 하며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행잎 추출물을 찾으시는데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광고와는 많이 다릅니다. 지난 20여 년간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은행잎 추출물이 기억력 개선이나 치매 예방에 뚜렷한 효과를 보인다는 증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더 큰 문제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 때문에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미 아스피린이나 다른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두 약물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심각한 출혈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동훈 님이라는 68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심근경색 병력이 있어서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약속도 자꾸 까먹는 일이 생기면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셨습니다. 마침 지인분이 은행잎이 기억력에 좋다고 추천해 주셔서
약국에서 은행잎 추출물을 사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아스피린과 함께요. 처음 2-3개월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문턱에 발을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정강이에 커다란 멍이 들면서 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도 붓기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어요. CT 검사를 해보니 근육 내 출혈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뇌출혈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분과 가족들은 이런 작은 충격으로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복용하고 계신 약물을 확인해 보니 바로 아스피린과 은행잎 추출물의 상호작용이 문제였습니다. 둘 다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어서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크게 늘어나거든요. 은행잎 복용을 즉시 중단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안전한 줄 알았는데 이런 위험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충격받아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은행잎 복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대신 다른 방법으로 뇌 건강을 관리하고 계세요. 몇 개월 지난 지금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억력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뇌 건강과 기억력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올리브오일, 견과류, 생선, 채소를 중심으로 한 식단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두 번째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만 해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져요.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적 활동입니다. 독서, 퍼즐,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이 뇌를 자극해서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교류도 중요해요.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 드릴 실천 팁은 이렇습니다. 첫째,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과 보충제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모두 보여주고 상호작용 위험이 없는지 확인받으세요. 둘째, 매일 30분 걷기와 간단한 두뇌 활동을 생활 속에 넣어보세요. 신문 읽기, 일기 쓰기, 손자녀와 대화하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억력 보약입니다. 챕터 4 단백질 파우더의 달콤한 유혹과 쓴 결말? 근육이 빠지고 있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백질 파우더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운동을 시작하시거나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장 기능도 함께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신장이 잘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 근육을 늘리려다가 오히려 신장이 먼저 손상될 수 있어요. 또한 단백질 파우더에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첨가물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칼슘 배출을 늘려서 오히려 뼈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성들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정민수님이라는 67세 남성분이셨는데 정년퇴직 후에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면서 헬스장에 등록하셨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고기를 더 많이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셨는데 마침 헬스장에서 단백질 파우더를 추천받으셔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제품 설명을 보니까 하루 2스푼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대로 따라 하셨습니다. 게다가 더 효과를 보려면 하는 마음에 가끔은 3스푼씩 드실 때도 있었고요. 처음 몇 개월은 근육이 좀 늘어나는 것 같다며 만족해 하셨어요. 실제로 체중도 좀 늘었고 운동할 때 힘도 더 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피로감이 심해졌어요. 운동하면 더 건강해져야 하는데 왜 더 피곤하지? 라고 생각하셨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부터는 다리와 얼굴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신발이 꽉 끼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혈액검사 결과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아져 있었어요. 그분은 헬스장 다니고 단백질 파우더 먹으면서 더 건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럴 수가라며 정말 충격받아 하셨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그분이 드시던 단백질 파우더의 양이 정말 많았어요. 하루에 40에서 50g의 추가 단백질을 거의 8개월간 드신 거였거든요. 원래 식사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드시고 있었는데 거기에 파우더까지 추가하니까 신장에 과부하가 걸린 거였습니다. 다행히 단백질 파우더를 즉시 중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신장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양이 아니라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식사와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계세요. 근육량도 파우더 먹을 때보다 오히려 더 탄탄하게 유지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근육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양이 아니라 분산과 활용입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한정되어 있어요. 한 끼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매 끼니마다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자극, 즉 운동이 있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도 중요하고요. 하루 단백질 필요량은 체중 1kg당 1g 정도면 충분해요. 60kg이시라면 60g 정도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평범한 식사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계란 2개, 두부 1모, 생선 1토막, 콩나물 1접시 이런 식으로만 드셔도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께 드릴 실천 팁은 이렇습니다. 첫째,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분산해서 드세요. 아침에는 계란, 점심에는 두부, 저녁에는 생선 이런 식으로요. 둘째, 식사 후에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10회씩만 해보세요. 이런 간단한 근력 운동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핵심 열쇠입니다. 기억하세요. 비싸고 복잡한 파우더보다는 자연스러운 음식과 꾸준한 움직임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챕터 5 종합 비타민의 달콤한 속삭임과 숨겨진 함정. 하루 한 포면 건강 끝. 참 매력적인 광고 문구죠? 바쁜 일상 속에서 복잡하게 이것저것 챙기기보다는 종합 비타민 하나로 모든 영양소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합 비타민이나 종합 영양제를 드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종합 비타민 속에는 정말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 몸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것들도 있어요. 둘째, 여러 성분들이 서로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고요. 셋째,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종합 비타민에는 철분, 구리, 망간 같은 중금속들도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과잉 섭취 시 몸에 축적되어 독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런 위험성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순희님이라는 62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으셨어요. 텔레비전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보시고는 나도 더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에 유명한 브랜드의 종합 영양팩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품은 하루분이 개별 포장되어 있었는데 한 포 안에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루테인 등 정말 많은 영양제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분은 이것만 먹으면 모든 영양소를 다 챙길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이미 고혈압 때문에 혈압약을 드시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 사실을 간과하신 거죠. 처음에는 더 건강해지는 것 같다며 만족해 하셨는데 2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치주염인가 하고 생각하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코피도 자주 나고 팔다리에 멍도 쉽게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져 있었고
혈소판 기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용하고 계신 약물과 영양제를 모두 확인해 보니 문제가 보였어요. 종합팩 안에 여러 성분들이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 제품에 들어있던 비타민 E와 은행잎 추출물 그리고 오메가3가 모두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었는데 그분이 드시던 혈압약 중 하나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또한 과량의 비타민들이 간에 부담을 주고 있었고요. 그분은 좋다는 것만 골라서 먹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정말 놀라워 하셨어요. 영양제 복용을 즉시 중단하고 2주 정도 지나니까 출혈 증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분은 무작정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서 먹어야 한다는 걸 깨닫고 훨씬 현명하게 건강을 관리하고 계세요. 정기검진을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한 후에만 단일 성분 제품으로 보충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내 몸에 부족한 성분만 필요한 만큼 보충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맹목적으로 좋다고 하니까 먹자가 아니라 내게 정말 필요한가? 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또한 종합 비타민보다는 결핍이 확인된 특정 영양소를 단일제로 복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비타민 D만, 철분이 부족하다면 철분만 보충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께 드릴 실천 팁은 이렇습니다. 첫째, 현재 드시고 계신 모든 보충제의 성분표를 확인해서 중복되는 성분이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의외로 같은 성분이 여러 제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둘째, 1년에 한 번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혈액검사에서 결핍이 확인된 영양소만 의사와 상의해서 단일제로 보충하세요. 기억하세요.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정말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보충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건강보조식품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신 보충제들이 걱정되시나요? 그런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불안을 안도로 바꿔보세요. 오늘 알게 된 지식만으로도 여러분은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무작정 많이 먹는 것보다는 내 몸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적절하게 보충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라는 걸 깨달으셨을 테니까요. 건강은 알약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매일 드시는 따뜻한 밥 한 그릇, 햇살 아래에서의 산책, 가족들과 나누는 즐거운 대화, 그리고 충분한 잠 속에서 건강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어떤 비싼 보충제보다도 더 확실하고 안전한 건강의 바탕이 되어줍니다. 앞으로는 광고의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내 몸의 진짜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피곤하면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 받으면 마음을 다스리고 영양이 부족하면 좋은 음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만 전문가와 상의해서 보충제를 선택하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은 복잡하고 비싼 건강보조식품이 아니라 이런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선택들이 만들어갑니다. 불안에서 벗어나 희망을 품고 더 자유롭고 건강한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선택, 현명한 판단이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춘 노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